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매치 그레이드 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크 스튜디오 버전이고요. 누크 스튜디오 버전부터는요, 예전에 누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퀀스가 있고요. 여기 폴더가 있으면은 상위 폴더를 드래그하면은 상위 폴더는 이거 폴더를 인식하지 못하고 에러가 났었는데, 누크 스튜디오 버전 같은 경우는 히어로의 임포트를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 폴더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위 폴더가 있으면요, 상위 폴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요, 이렇게 상위 폴더의 이름이 나오고 각각의 폴더 네임이 나오고요, 각각의 시퀀스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시퀀스만 이렇게 가져와서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현재 시퀀스가 EXR 시퀀스고요. 초당 24프레임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1280에 720 시퀀스가 있습니다. 컨트롤 N 눌러서 시퀀스 하나 만든 다음에요, 이 해당 시퀀스를 Shift F1 누른 다음에 해당 시퀀스를 1280에 720 시퀀스로 이렇게 놓아둘게요. Shift F5. 피니시 툴로 이렇게 놓아뒀고요. 보면은요, 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소스가 있고요, 언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언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소스, 있고, M 누르면은 오버라이트 돼요. 그리고 언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소스, M 오버라이트, F 피트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트랙을 언그레이드라고 적어줄게요. 언그레이드. 그리고, 트랙을 하나 더 만듭니다. 뉴 비디오 트랙, 뉴 트랙, 그리고 그레이드 해주고요. 그레이드 선택 트랙 한 다음에, 그레이드 선택 트랙 있고요. 플레이 누르고 싶으시면요, L키 누르면 플레이가 돼요. 그래서 L키 한 번 더 누르면은 곱하기, 한 번 더 누르면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K 누르면은 정지가 되고요, J키 누르면 역방향으로 플레이가 됩니다. JKL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는 거니까요. 그리고 M 누르면은 오버라이트 되고요. 똑같이 Disable, Enable 누르면은, 상단 같은 경우는 그레이딩이 되어져 있는 클립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그러니까 현장에서 촬영을 하면요, 그 데일리 단위로 이렇게 온셋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바로바로 그레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그레이딩 한 걸 가지고 와서 실제 작업할 때는 그 그레이딩 되어져 있는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레이딩 상태를 맞춰놓고 스타트업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맞추는 작업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첫 번째 클립을 여기 클립처럼 이렇게 그레이드를 한다면은 두 번째 클립도 그 컨티뉴티에 맞춰가지고 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누크에는 매치 그레이드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매치 그레이드 노드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퍼니스 코어에 원래 들어있던 노드인데, 이 퍼니스 코어 자체가 파운드리사에서 퍼니스라는 플러그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은 제나트의 샤파이어 같은 플러그인인데, 그 퍼니스란 플러그인이 2D 합성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항상 일어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와이어를 지운다거나 매트를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단축하거나 모션 블러 넣는다거나 뭐 그런 식의 굉장히 공통된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을, 공통적인 작업들이 있는 플러그인들을 모아서 세트화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누크 X 버전이, 그러니까 누크가 6버전 되면서 X 버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X 버전에 퍼니스 코어를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퍼니스 코어라는 거는 그 퍼니스라는 수십 가지 플러그인 중에서 한 10대까지의 꼭 필요한 기능들이 들어가는 그런 거를 코어로 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퍼니스, 누크가 버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요, 그 퍼니스 코어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누크 안으로 흡수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치 그레이드 노드도요, 원래는 퍼니스 코어에 있는 노드인데 누크 버전 8이 되면서부터 약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버전 8에서부터는 약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기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게 누크 스튜디오에 오면서부터 누크 스튜디오의 그 기능성이, 활용성이 훨씬 더 많이 생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립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플레이하기 위해서 잠깐 놓아뒀고요. 뭐 렌더링 걸면 이게 바로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서 굳이 렌더링 안 걸고 하는 작업 방식도 있기 때문에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컨트롤 C 복사해 놓고요, 노드 그래프 여기 있죠, 컨트롤 V 눌러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칭, 다음과 같이 언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클립, 그레이드 되어져 있는 클립 이렇게 볼게요. 와, 언그레이드, 그레이드. 그래서 매치 그레이드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매치 그레이드. 매치 그레이드 보면은 두 개의 인풋이 있습니다. 소스 인풋, 타겟 인풋이 있어요. 그래서 소스 인풋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곳에 연결을 하고, 타겟 인풋은 여기 그레이디드 소스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온셋 그레이드가 되어진 클립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딱 클립을 보면요, 자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Please select reference frame 그리고 press analyze reference frame을 누르면은 자 to 컴퓨터 가이드 그레이드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analyze reference frame 버튼을 누르면은 그 그레이드 색을 이렇게 컴퓨터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 속성창에 보시면요, 매치 그레이드라고 되어져 있죠. 자, 태스크 보면은 매치 그레이드 소스가 있고요, 매치 디퍼런스 클립이 있습니다. 매치 그레이드 소스 같은 경우는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똑같은 상태가 매치 그레이드 소스예요. 똑같죠. 근데 매치 디퍼런스 클립 같은 경우는 해당 클립하고 요 클립을 보면요, 다른 클립이죠. 여기서는 매치 디퍼런스 클립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매치 그레이드 클립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의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Analyze Reference Frame 있고요. Auto Analyze Per Frame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Auto Analyze Per Frame이에요. Auto Analyze Per Frame. Auto Analyze Per Frame을 하면요, 퍼프레임을 하면은 그냥 매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어널리시스 보면은 프리 룩업 테이블, 오토 디텍트, 리니어, 그리고 로가니즘 이렇게 있는데 뭐 두 개 중에서 더 이렇게 괜찮은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룩업 테이블, 럿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약간 확대하면요, 럿 레졸루션이 줄어들면은 얘가 한마디로 이렇게 디테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럿 레졸루션이 자 기본이 30이고요. 증가하게 되면은 디테일이 늘어나요. 디테일이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32 정도로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거의 비슷한 룩을 만들어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실제 보시면요, 얘가 지금 요렇게 된 겁니다. 얘가 요렇게 된 건데 어디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된 건데 거의 비슷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당 방법은 오토 어널리시스 퍼 프레임이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요, 텍스트 노드를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텍스트 넣고요. 자, 텍스트 노드 넣고 여기 막 드래그 하시면은 요렇게 그려지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그레이드 AD 언그레이드죠. 언그레이드라고 해서 자 폰트 사이즈 자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줄이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고 여기는 그레이드 클립 자 이렇게 놓아두면요, 자 이렇게 언그레이드 클립이 있고 그레이드 클립이 있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언그레이드 클립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프리퍼런스 닫고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가 자 이렇게 맞춰서 자 그레이딩이 되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항상 이슈가 잠깐 일어나는데요. 그 이슈가 뭐냐면요, 자 원래 언그레이드 클립을 잠깐 보겠습니다. 언그레이드 클립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스포이드, 이제 스포이드 있어야지 이렇게 RGB가 보이세요. EXR 파일 같은 경우는 하이 HDR 파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1보다 수치가 높은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픽셀 어널라이저 한번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자 픽셀 어널라이저 보시고 자 모두 풀프레임으로 보면요, 왜 분석이 안 되니? 자, 분석되죠? 그러면 1.3, 1.3, 1.20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치 그레이드를 하면요, 요런 영역들은 이렇게 8비트 단위로 얘네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매치 그레이딩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프리퍼런스 가서요. 자, 그럼 매치 그레이드 다른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매치 그레이드 됐고요. 자, 여기 보면 어널라이즈 레퍼런스 프레임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널라이즈 레퍼런스 프레임. 자 그러면요, 자 아웃풋이 지금 매치드라고 나오는데 매칭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 가는 거예요. 그럼 소스 뷰가 보여요. 여기는 소스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건데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크게 색이 변화되는 영역이 없죠. 사실 여기서는 큰 이슈가 없는 건데요, 색이 이렇게 막 많이 변화가 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때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프레임 같은데 이렇게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자 색이 변화되는 영역이 있으면 그때 영역을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냥 100프레임에 자 커런트 인플레인지가 인플레인지 아웃사이드라는데요. 잠깐 더블 클릭해보면 99프레임까지 있군요. 0프레임부터.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되어 있냐. 자 그래서 얘도 0부터 99, 얘도 0부터 99. 자, 그래서 0부터
자, 99까지 그냥 복사해서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자 1프레임 원래 0프레임 찍는 건데 자 1프레임 그리고 99프레임 가서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자 타겟 보는 거예요. 타겟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때요? 크게 색이 변하는 영역이 없죠? 자 그래서 얘는 0프레임 하나 찍어주고 자 99프레임 자 이렇게 찍어주고 자 타겟 찍었어요. 그래서 매치 되면은 당연히 검은색이 보이는데 이때 왜 검은색이 보이냐면은 여기 보면요 Analyze Reference Frame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딱 누르시면요 자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랬던 플레이트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어때요? 얘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레졸루션 해서 제가 만약 얘를 64로 변경하면요 자 다시 Analyze Reference Frame 하면은 자 조금 더 비슷하게 얘네들을 변경하실 수 있고요. 좀 더 뭐 더 하면은 더 세게 얘네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기능이 끝이 아니고요. 자 여기 보면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알파 누르면 여기 이 글자 부분이 마스킹이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 알파 영역은 제가 뭐 하지 않겠다 그레이드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반대군요. 자 인버트 알파 자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자 여기 알파 영역은 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before after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efore 애프터 보면은 이렇게 마스킹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똑같은 클립을 보면은 똑같은 클립을 가지고 매칭을 했죠. 그러면은 익스포트를 하실 수 있어요. 익스포트. 자 그래서 익스포트 탭을 딱 누르고요. 탭을 누르고 데스크탑 하나 지울까요? 자 데스크탑 한 다음에 자 뭐라 그럴까요? 자 룩업 테이블 테스트 룩업 테이블 .csp 예, 적어주셔도 되고요.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요. 시네스페이스라는 룩업 테이블로 저장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네스페이스 룩업 테이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픈 누른 다음에 라이트 누르시면요. 자, 시네스페이스 룩업 테이블로 저장이 되고 이때 바로 크리에이트 오픈 컬러 아이어 자, 오픈 컬러 아이어 파일 트랜스폼을 얻을 수 있는데 딱 누르시면요. 오픈 컬러 아이어 파일 트랜스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하고 이렇게 보면은 자, 어때요? 자, 결과가 똑같은 겁니다. 자, 똑같은 오픈 컬러 아이오 파일 트랜스폼이 나오죠. 얘 마스크가 적용이 안 돼서 여기 틀린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오픈 컬러 아이오 파일 트랜스폼이 나오고 이 룩업 테이블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하면은 before after가 되는 거죠. 자, before after 어디 룩에 맞춰서 여기 룩에 맞춰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트랜스폼이 지금 3D 룩업 테이블 모드죠. 3D 룩업 테이블 모드인데 CDL 있습니다. CDL 같은 거는 경우는요 컬러 디시전 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컬러를 이렇게 교환할 때 쓰는 게 바로 CDL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CDL 같은 경우는 룩업 테이블보다는 좀 정확도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원하는 대로 여기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뭐 CDL 맞춰보고 막 그렇게 작업을 좀 해야 되는데요. CDL 자, 네, 그러면 좀 괜찮죠?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이렇게 CDL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줄 수 있고요. 오토 디텍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는 너무 뻘겋게 되네요, 그죠? 자, 리니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리칼리브레이트 CDL 이 CDL 슬롭 옵셋 파워 이 값을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하고 CDL을 지원한 다른 프로그램하고 얘네들 호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이 CDL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가 좀 여러 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룩업 테이블 같은 경우가 얘보다는 좀 많이 정확합니다. 룩업 테이블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좀 가지고 와서요. 이번에는 자, 어떤 경우를 쓸 거냐면 매치 디퍼런스 클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치 그레이드 하고 자, 소스 얘를 변경할 거니까 소스 이렇게 연결하고요. 타겟 자, 여기서 타겟 있죠? 자, 그리고 글자 일단 지우고
디세이블 만들고 타겟 맞습니다. 자, 그래서 매치 그레이드 보면은 자, 기본적으로 매치 그레이디드 소스인데 이번에는 매치 디퍼런스 클립 하시는 거예요. 자, 매치 디퍼런스 클립 똑같이 소스 타겟 있고요. 소스 타겟, 자, 소스하고 타겟 이렇게 찍어줍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자, 똑같은 상태에서 매치 그레이드 소스에서 소스하고 타겟 왔다가 찍었잖아요. 사실 얘는 한 번만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소스하고 타겟이 똑같으니까.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소스하고 타겟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스 탭에 가셔서요. 자, 이 상태에 보면서 색이 크게 변하는 영역이 있으면 여기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프레임, 그리고 뭐 가운데 프레임, 그리고 제일 마지막 프레임쯤 이렇게 찍어주고, 타겟 가서 첫 번째 프레임, 뭐 이렇게 가운데 프레임쯤, 거의 변화가 없어서 제 마지막 프레임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3D 룩업 테이블, 오토 디텍트하고 레졸 32, 자, 컬러 스페이스, 자, 이렇게 있고, 인터랙션이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널라이즈 레퍼런스 프레임 딱 누르시면요. 자, 타겟 매치가 돼야죠.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매칭 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굉장히 잘 되죠. 이 룩에 맞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룩이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고, 자, 여기서 아까 레졸루션, 룩업 테이블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그 정확도예요. 그런 건데, 여기서 특별한 점이 일단 컬러 스페이스가 있고요. 컬러 스페이스는 RGB, YUV, 그리고 랩. 자, 이렇게 컬러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 컬러 스페이스들 중에서 어떤 거 선택적으로 원하는 것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큰 차이 없으니까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인터랙션이라고 있는데, 인터랙션 같은 경우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앞뒤 프레임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게 돼요. 대신 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랙션이 만약 이 정도만 있으면요, 얘가 여기선 괜찮네요. 이렇게 키프레임 찍어주면 인터랙션이 괜찮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이 정도 하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색이 안 맞는 경우가. 그래가지고 6 정도가 기본이고요. 12 정도 하면 앞뒤로 굉장히 많이 계산하기 때문에 훨씬 좀 정확도가 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터랙션이 기본이 6인데요. 일반적으로 6 정도 되면은 거의 좀 맞는다고 보셔도 돼요. 자, 우리 여기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룩업 테이블을 익스포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SP 룩업 테이블 익스포트 하실 수 있고요. 다시 시퀀스로 넘어와서 만약에 CSP 룩업 테이블 익스포트 하면요, 누크에는 기본적으로 소프트 이펙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보면 룩업 테이블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해당 룩업 테이블을 만약에 끼우면은 룩업 테이블이 있고요. 자, 로드 해서 테스트 룩업 테이블 누르면은, 자, 비포, 이 클립이 없더라도 얘가 지금 룩업 테이블 적용된 거예요. 아이고, 잠깐만요. 디세이블 시킬게요.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룩업 테이블 적용이 되고, 얘를 복사해서 여기에 컨트롤 V,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룩업 테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룩업 테이블 들어가고 얘하고 좀 틀리죠. 약간 연하게 들어가죠. 매칭 그레이드 했을 때 여기서는 그 기존의 룩업 테이블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노드 그래프에 간 다음에 여기서 룩업 테이블 하나 더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룩업 테이블, 자, 다시 02 오픈한 다음에 라이트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오픈 컬러 아이와 파이 트랜스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02, 자, 이 더블 클릭해서 자, 다시 02번으로 가져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룩업 탭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요, 자, 플레이 누르면은 이 두 개의 클립이 이제 매칭 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기 기준 레퍼런스 클립에 의해서 매칭 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컨티뉴이티를 맞춰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크의 이 매치 그레이드 노드는요, 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약간 이렇게 틀리긴 한데, 자,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매칭 그레이드 된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레이드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 매치 그레이드 노드를 잘 익혀두시면은 합성할 때도 비슷한 색을 만들 때 바로바로 적용해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매치 그레이드 노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